국내 ETF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 ETF는 내가 지금 샀다가 5분 있다 또 팔 수도 있고 쌉니다. 저렴하거든요. 아크의 성공의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ETF의 투명성이에요. 처음으로 언론에 이제 공개하는데 어마어마한 ETF가 상장하는데요. ETF 투자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연금 계좌 통해서 ETF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김기훈 기자입니다. 비즈니스워치 머니워치쇼 2021 재테크 가이드. 오늘은 현재 재테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금융 투자 상품인 ETF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장 잘 읽고 투자 전략을 잘 짜시기로 유명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 부문장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문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문장님 먼저 ETF가 어떻게 간접 투자 시장의 대세가 됐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 ETF 시장은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2002년도에 시작할 때 코스피 200에 추종하는 ETF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다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펀드 시장에 약간 이제 실망한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패시브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ETF 시장에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오셨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제 ETF를 통해서 개별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테마 ETF라든가 이런 걸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연금을 통한 ETF 투자가 확산되면서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ETF 시장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ETF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장단점이 좀 어떻게 될까요? ETF는 장점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입니다. 기존의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 지금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사실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었는데 네. ETF는 투명하게 일단은 이름만 봐도 이게 어떤 거에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차이나 전기차 ETF다라고 하면 얘는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겠구나 이제 알 수 있고 매일매일 또 이제 뭘 보유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니까 네. 이 종목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 종목이 얼마 들어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ETF를 직접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편리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고 싶을 때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편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쌉니다. 저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 보수가 없는 개인이나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투명성 그리고 이제 편리성 그 다음에 저렴함 이런 것들이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장점들인데 네. 살짝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아요? 펀드는 내가 가입하려고 하면은 은행이나 증권에 가서 막 오랫동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가입하고 해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ETF는 내가 지금 샀다가 5분 있다 또 팔 수도 있고 장점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게 되는 약간 단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TF 시장 자체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봤을 때 보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ETF 시장 자체의 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 시장이 인버스 레버리지로 단기 투자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작년에 그 시장의 질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오면서 이분들은 단기로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세상에 바뀌는 트렌드를 보고 장기로 투자 테마형이나 이런 상품들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잔고가 늘어납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면은 샀다가 오르면 팔고 너무 올랐으면은 인버스 사서 또 인버스 샀다가 또 빠지면 팔고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게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금 계좌 통해서 사람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들이 트렌드가 시작이 돼서 국내 ETF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미국 ETF 운용사가 상당히 핫했는데요. 네네네. 이 회사가 이제 주식형 액티브 ETF 붐을 일으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진짜 본격적인 주식형 액티브 ETF가 뭐 5월이나 6월쯤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아크 같은 경우는 시기도 잘 타기도 했지만 그 캐시 우드라는 그 CIO 겸 CEO, 파운더 그분이 굉장히 뭐 투자 철학도 있고 성과도 좋았고 아크의 성공의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ETF의 투명성이에요. 우리나라 ETF, 액티브 ETF 시장도 그런 뭐 투자 철학이나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충분히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형 액티브 ETF가 일단 시작은 됐는데 국내에서 현재까지 아직 뭐 활성화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제반 사항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이제 상관계수 요건. 네. 비교 지수가 있고 이 비교 지수를 아무리 액티브 ETF라고 해도 이것과의 상관계수를 0.7로 맞춰라는 요건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액티브 ETF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런 요건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요건이 없어지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더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ETF 지수를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이 3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뭐 어찌 보면 ETF의 굉장히 장점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액티브 ETF는 기존의 공모펀드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10%까지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도 기존의 인덱스형 ETF 기준을 좀 풀어주면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이 요즘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도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되게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은 굉장히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좀 유명한 ETF 상품이나 투자처를 좀 꼽아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클린 에너지, 게임 요 세 가지가 앞으로 핵심적인 리딩 인더스트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국내에 상장돼 있는 2차 전지 ETF라든지 그리고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뭐 차이나 전기차, 중국에 뭐 인구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런 산업에 이제 미리 투자할 수 있는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고요. 그 ESG 관련한 거는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ETF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요게 이제 거래소에서 나온 지수인데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KRX 게임 뉴딜 ETF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상장할 예정인데 글로벌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ETF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언론에 이제 공개하는데 어마어마한 ETF가 상장하는데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미국에 있는 이제 혁신 테크 혁신주들에 투자하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요즘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사실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자이고 미국 기업들은 비메모리의 강자인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70%가 비메모리이고 30%가 메모리. 거기에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에 한국의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CPU나 그다음에 이제 뭐 AP 뭐 이런 것들 이제 비메모리에서 대박이 났을 때 이런 것들에 약간 소외될 수가 있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꼭 같이 가져가야 될 필수 아이템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여서 이런 것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제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ETF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딱 바뀌어서 코스피도 이제 정고점을 뚫고 이제 3,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세상을 주도하는 혁신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TF 투자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단기 투자는 이게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 이런 상품에 장기 투자하자. 단기 투자하면은 손실 나고 수수료 내고 하니까 ETF 투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에 장기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연금 계좌 통해서 ETF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주식 투자 뭐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는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퇴직 계좌가 있습니다. 퇴직 계좌가 DB형으로 있다. 아니면 뭐 퇴직금으로 있다. 이거를 DC형으로 바꿔서 증권사에서 그거를 이제 ETF를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최소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시드머니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걸 투자하게 되면은 또 좋은 게 못 빼요 당장. 못 빼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또 투자할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한 이제 투자법과 관련해서 이런 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ETF가 되게 많은데 특정 ETF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ETF들이 좀 있어요. 대리율. 진짜 ETF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호가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테마 ETF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부 테마 ETF들은 무늬만 테마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은 테마인데 포트폴리오를 까보면은 이게 이게 진짜 이거 맞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관심 있는 거 키워드를 찾아보셔도 금방 어떤 상품이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부문장님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